김어준 씨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어준, 장인수 전 기자. 아우 장인수 전 기자 요즘 불쌍해 죽겠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니 나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MBC 있을 때 뭐 이렇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멀리서 그냥 서로 지켜봤던 사이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기자 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밝혀진 건 없어요. 없지만 조만간 한 칼을 갈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네. 봅니까?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이 지금 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 한 차례 들어가는데 김어준 씨 빼고 장인수 기자만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한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갔는데 한심한 거죠. 그게. 예, 이게 아마 모르는 거야. 장인수 기자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떠한 녹취록이 직접 제보인 건지 혹은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검사들한테 얘기한 그 자리에 녹취가 있는 건지 아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민주당에서도 초기에 대응에 좀 우왕좌왕했다고 보여지고요. 장인수 기자님이 이제 고소고발 당했으니 경찰 가서 증거를 밝히던 혹은 재판에서 밝히던 혹은 본인께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뭐 이 정도 이렇게 기자 아니에요. 전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한 커플 그 본인 유튜브 계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라도 뭐 밝히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진실에 입각한 얘기를 드릴게요. 민주당이 그렇게 한심하게 한 거는 장인수 기자가 뭘 갖고 있는지가 겁나서가 아니에요. 김어준이 겁나서지. 그게 더 진실에 입각해요. 왜냐면 장인수 기자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그 실수 혹은 잘못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어요. 검언유착 채널A 건도 장인수 기자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재 무죄였죠. 무죄. 네. 네. 구속당했는데 무죄. 유시민 작가 사과했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비교적 최근 일이지만은 뭐 노조 관련해 가지고 뭐 아들 특혜 채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했다가 매불쇼에서 최욱 기자가 사과했습니다. 생허위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론윤리나 보도준칙 다 무시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도 잘 얘기했던데 뭐 또 저거 가지고 또 뭐 음모론 피우고 다니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처음이 네. 아니니까. 이 사람이 되게 평소에 저널리즘에 입각한 뭐 보도를 하고 단독을 했던 사람이라면 겁이 나지. 뭐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전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나 민주당은.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했느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뉴스공장 출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그게 보면 난 진짜 거죠. 김어준 씨가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무슨 난 사실에 맞게 팩트 있는 취재 있는 얘기를 다 해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여튼 그 개파 의원들은 전화해서 막 나한테 전화해서 막 고소 고발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팩트를 다 까면 뒤로 잘 지내자 그러고 아이고 기사만 쓰지 말아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고소고발 막 한다고 그랬다가 그 팩트 딱 까면 잘 지내시죠. 제발 기사화만 해주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내가 말 떠들었는데 뭘 그래서 뭐 그렇기는 해요. 근데 앵커님께서 그 고민하는 걸 민주당은 아직도 나 민주파트사에서 넣어서 안 꺼내줘요. 제가 김어준 씨의 한 반 정도만 됐어도 민주파트서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 건의 민주파트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민주파트서 고발했다고 알고 있던데 근데 앵커님 말씀하시는 건 수백 년 전에도 사람들이 고민했던 건인데 그래요? 그 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자가 그분이 사람이야? 천하를 주유하면서 바른 말을 하고 다녔다고요. 팩트에 입각해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왕한테 가서 그래서 인정받았을 것 같습니까? 컷오프 당했어요. 너 공천 안 줘, 씨 이러면서 막 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공무원을 못 하고 떠들고 다녀서 유튜버가 됐어요. 유튜버가. 그럼 나 유튜버 계속 하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니까 왕들은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저 선생님 좀 그렇죠. 친해.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고. 아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좋아요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논어예요. 그럼 지금 공자도 못한 거를 앵커님께서 욕심 아니 지금 하원기 대변인 약간 본인 자전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옳은 얘기 자꾸 하고 다니니까 민주당 내에서 자리 못 잡고 하은기 못 잡지. 하은기 부대변인하고 해석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멘트 중에 김어준이 무서워서 대응이 늦췄다 그랬는데 저는 김어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김어준과 민주당 당 지도부가 함께 가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한 거다 생각하는 게 그 뒷받침하는 속보가 오늘 떴습니다. 아침에 뭐가 떴냐면 민주당에서 공천 취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를 했잖아요. 어제 그 141명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거기 141명 의원들 명단에 정청래 대표가 없어요.
또 거기에 당 지도부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단이에요? 그 윤석열 정권 그 검사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면서 막 조작 기소를 했다. 쌍방울도 조작 기소고 뭐 이것도 다 조작 기소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했죠. 더불어민주당 141명 의원 공동 발의. 근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곽상원 뭐 의원이야 뭐 이런 거 반대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다수의 어떠한 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이제 명청 갈등을 얘기하는 게 이래서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어준에 대해서 어떠한 당에 있는 국민소통위원회든 당 차원에서 김어준을 고발할 것이냐 아니냐가 김어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김어준이 같은 편이니까 고소고발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김어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김어준 그 씨의 방송을 보는 민주당 지지층이 겁나는 거죠. 가령 강동기 변호사님께서 전한길 씨가 무섭습니까? 전한길이 뭐라고 그러겠죠 아마. 근데 전한길 씨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으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그 분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김원준 씨 고발하고 이러면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 오늘 김어준 씨와 전한길 강사의 공통점이 있네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거는 두 분의 공통점이네. 네. 그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진영에 무관하게 김어준 씨가 얘기한 음모론을 생각해요. 왜냐면 그 주장의 양태가 증거가 없어 음모론이지. 근데 국민의힘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음모론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뭐가 있는 거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러잖아요. 부안해동 하지 말라고. 음모론은 음모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거에서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민주당 내부에 있는 계파 갈등의 하나의 국면이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지금 김어준 씨도 변명을 하기에는 뭐 본인이 패널에 뭐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아냐 그건 뭐 맞긴 해요. 예를 들어 저도 뭐 제가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도 뭐 미리 뭐 이렇게 막으실 수는 없는 거니까. 앵커님이랑 다만 조율 안 하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난 동조하진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 장인수라는 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적이 많은데 그럼 그런 전적이 많은 사람이 어떤 저널리즘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면 안 내보내야죠. 그런 게 몇 번이나 반복됐던 사람을 계속 올려고 마이크 쥐어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저게 정말 지금 같은 어떤 김어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시한 친문계파와 이재명 계파의 갈등 사이에서 정말 의도 없이 저런 액션이 나온 거냐. 왜냐면 이게 나온 이상 공소 취소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소 취소가 된다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이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뭐 추진하는 의원님들 막 모여가지고 모임 만들고 뭐 누구 말로는 미친 짓이라는데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못해. 공소 취소 이제는 되면은 그럼 또 얘기 또 나오죠. 그 했던 거 아니야? 그때 장관이 뭐 압박 준 거 아니야? 미리 다 작업하고 다 됐었네. 눌러버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눌러버린 거죠. 얘기하시죠. 아까 우리 방송에서도 하원기 부대변님께서 그 한동훈이 비상계엄 유발자라고 했을 때 우리 유병수 앵커님께서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개인적인 추측이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에서는 다. 근데 김어준과 그 장인수 기자가 나왔던 그 장인수 전 기자, 그분이 나왔던 방송을 보면 전혀 그렇게 말리거나 혹은 다른 패널들이 사실 팩트 체크 확인하고 얘기해 이렇게 말리지 않고 원샷을 잡아준 다음에 이것이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방송을 보면 공소 취소와 사법 그 검찰개혁 거래설에 관련해서는 그게 어떻게 팩트라고 할 수 있냐라고 선을 긋고 나중에 가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뭐 큰 거니 많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거는 김어준 씨를 아까도 지금 옹호도 안 하고 있지만은 그 게스트 앉혀놓고 바로 면박 주기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단해서 그건 팩트가 아니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적당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여기 TV조선이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제가 논평하는 건 상관없는데 헛소리를 만약에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여기 독자분들이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데스크에서 사과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람은 평론가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게 아니라 기자라며 보도라면서 취재라면서요. 근데 거기서 단독입니다 이렇게 태웠잖아요. 단독입니다. 이랬어. 그럼 장인수 기자는 그거대로 비판을 받는 건데 저도 기자라고 불러드리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지.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지. 이거를 뭐 갖다가 뭐 동조해서 그랬네, 조율해서 그랬네라는 건 내가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핀포인트가 안 맞다고. 내 조언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려면 당신들이 대한 언론을 참칭하면은 어쨌든 간에 서구 자신이 아닌 게 나왔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적당한 사과가 없으면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약간 사실 여부 얘기는 저도 당연히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예를 들어 이게 진짜 얘기한 대로 무슨 뭐 문자 메시지로 그걸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그거 자기 직권남용 증거를 스스로 남기니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이 이전에 그 항소포기 때도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이거 항소하겠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렇죠. 그랬다고. 신중하게 판단. 그래서 또 해서 또 갖고 와서 수차례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럼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정당이 압력을 행사해서 공소를 취소할 목적이라면 반대합니다.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검찰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뭐 위법 증거 수집한 거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조사하는 거면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소 취소 모임이 아니라. 이 말의 취지는 뭐냐면 대놓고 공소 취소 뭐 해서 뭐 올리는데 뒤로 거래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놓고 하는데 이거 대놓고 지금 막 그 뭐 보수 언론에서 비판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보수 언론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저 같은 사람도 미친 짓이라고 그러. 내가 이거 이름만 들으면 진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 같으니 이거는 부적절하도 나 같은 사람도 비판하는데 그 비판받는 걸 대놓고 하는데 뭐 하려고 거래를 해? 어쨌든 공소 취소의 주체는 공판 검사거든요. 공판 검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놓고 하는 거는 국회 차원에서 여론 형성, 그 여당 차원에서 여론 형성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방점을 찍으려면 야 지금 여론이 이래 너 잘 생각해 라고 말을 전달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했다는 음모론 혹은 아니면 뭐 실체가 있던 없건 그런 거 했다는 것을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자로 했다고 한다면 문자는 이거는 수사를 하면 굉장히 빨리 밝혀져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 문자로 했다고 한다면 문자는 한 1년 정도는 발신 기록이 남거든요. 내용까지는 안 나오지만 또 본인의 휴대폰 남아 있을 거고 포렌식하면 바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계좌 기록 깔 필요도 없고 영상 기록을 깔 필요도 없고 문자만 까면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 장인수 전 기자라는 분이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 그게 문자 메시지라는 겁니까? 라고 한 거지 문자 메시지라는 얘기까지 또 안 했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당연히 그런 적은 없고 나는 이런 공소취하 하라는 메시지 같은 거 보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자신이 최근 검사들을 만나서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항소포기가 생각나는 거야. 불현듯 그때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뭐 뒤에 얘기지만 항소포기 때도 이거를 하겠다고 가져온 거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야? 아니 그러니까 문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문정 검사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그러니까 메시지 그냥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의미로 전달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고지 곧대로 진짜 정성호 장관하고 문자 메시지를 깠잖아요. 네. 그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그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기발하신 분이야. 말씀하시는 거는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항소포기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그러니까 취하는 네.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장윤수 기자가 얘기한 건 팩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팩트라는 표현을. 팩트라고 했어. 팩트. 여기 언론인 계시지만 네. 언론인 계시지만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메시지든 최소한 문자 메시지인지 전화인지 어디서 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육하원칙이 있어야 되고 보도하려면 여기 다 언론인들이지만 그걸 못한다면 그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딜을 시도했다는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밝혀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가서 뭐 추가 취재를 하든 크로스 체킹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다 못 밝히는데 어쨌든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한동훈이 청담동에서 첼리스트랑 술 마신 거 봤어요. 제보자 누구냐? 못 밝히는데 팩트입니다. 팩트가 돼요? 아니잖아요. 결국 다 그게. 처벌받았잖아요. 네, 처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재료들을 많이 수집합니다. 그걸 한 번에 다 까지 않죠. 하지만 최소한 신빙성 있는 근거들을 일부라도 보도할 때 첨부해서 제출하고 그러는데 반박을 하면 반박하네? 여기 또 있네. 이거 또 반박해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는 하잖아. 하은기 대변인의 그 말에 완전히 공감을 하고 근데- 이런 스탠드로 민주당에 많은 분들이 계셨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음모론과 정치권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민주당이 처음 이런 스탠드를 가지신 분들 민주당에 계셨더라면 좀 얼마나 좋을까. 하원기 대변인 같은 분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아까 공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면 컷오프 당해요. 하여튼 뭐 지금 여기 자전적인 얘기네. 지금 여기에 각 당의 공자들만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공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당 자체가 공자지. 내가 공자라는 게 아니라 공자 선생님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어요. 언론 윤리와 보도 준칙조차 네. 위반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좀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어준 씨 콘서트가 이게 예매가 그냥 확 줄어버렸네. 예, 확 줄었어요. 예매율이 그냥 꽉꽉 자리가 찼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또 지역을 또 많이 해요? 고양, 대전, 부산, 전주, 대구, 광주는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예매율이 뭐 50%도 있는데 10%, 20%, 50%막 그렇네요. 저쪽이 인천에서 할 때는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메뚜기도 한철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리 차면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도 우리가 한철이라니까. 상황 소리까지 들어가시면서 뭐 여러 개 해왔는데 이제는 민주당 쪽도 이런저런 방송 채널 많아졌잖아요. 뭐 이거죠. 그러니까 좀 노나먹기 시작하고 슬슬 독점 체제에서 경쟁 근데 체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 씨는 또 다른 구심점을 찾아가겠죠. 이제 문재인 기반으로 해서 컸다가 지금 이재명 때 쪼그라들었으면 다음에 뭐 조국이든 누구든 그 구심점을 찾아갈 조국으로 것인데.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어준 씨가 원하는 거는 조국 빨리 세자 책봉 해달라. 해달라는 건데 세자 책봉이 정권 초반기에는 못합니다. 근데 그럼 거기서는 좀 본인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김어준 씨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세자 책봉을 강하게 좀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앵커께서는 메뚜기는 한철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이제 그 지지 진영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표현을 어떻게 마일드하게 하냐면 사이클이 두 사이클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 말이야? 해먹는다. 그게 뭐가 다른 말이야? 아니, 내 얘기는 네. 김어준 씨가 영향력을 발휘하던 기간이 워낙 기니까 네. 마치 민주당의 여러 헤게모니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DJ 때는 김어준 씨 영향력이 없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언제 때부터 영향력을 가졌냐? 문재인 대통령 헤게모니 때부터라고요. 근데 그때는 보수와 뭐 민주당이 막 티격태격하고 우리가 막 야당인 시기도 기니까 사이클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통적으로 해먹은 것 같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 이재명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 한 사이클 그냥 그 영향을 발휘하신 거예요. 잘 해먹고 이제 가시는. 근데 여기서 다시 뭐 자기 지나간다고 조국 뭐 한다?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조국표가.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씨 콘서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이미 아니, 지나갔는데 못 받아들이고 한동훈 전 계신다. 대표가 이게 나옵니까 이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야 근데 그 약간 헤게모니와 같이 갔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제가 말을 이런 하는 사이클 거죠. 말씀드릴게요. 그 이명박계가 있었고 박근혜가 있었고 사이클이 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 이명박계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이클로 좀 간 양상은 좀 맞아요.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지금 아까 이재명 공관위원도 사퇴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가고 나서 친박계가 또 오는 사이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당 있죠. 그 구상찬 뭐 부위원장이나 이게 징검다리 사이클이 된다니까요. 저런 업계에서 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업계란요. 여기도 다 고관여층들 평론 아닙니까? 이게 평론. 친박과 친의 대결이라고. 구상찬 전 위원님 들으면 친박계라고 안 하십니까? 이게 친유계라고 생각하죠. 친박과 친이의 어떤 대결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징검다리가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문재인 사이클이 이재명 때 쉬고 그다음 민주정권에서 다음 구심점이 생기면 그 사이클로 옮겨갈 수는 있다. 그게 이제 김어준이든 누구든 다 옮겨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도 이렇게 타는데 얘기하신 것과 같이 너무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반인데. 예. 안에 뭐 한국이 되면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점심 안 먹을 거죠?
짜장면 좀 시켜주세요. 접시 안 피자, 먹어요, 피자 진짜. 시켜주시던가. 짧게.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하는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얕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마 그렇게 쉽게 본인들 그치. 하나 원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노딱 붙을 예, 겁니다. 안될 김어준 겁니다. 씨가 노딱 붙어요. 예. 김어준 씨가 그 음모론을 말한 적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죠. 천안함 폭치선도 있고 많죠. 천안함 뭐 후쿠시마 원전수 폭출설, 얘기도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 많죠, 세월호 고의 침몰설 많아요. 네. 많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식사. 그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얘가 욕먹지. 왜 그러냐면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김어준 씨가 그 음모론을 말하는 게 진영을 위해서 그냥 우리 좀 잘해보려고 뭐 이명박 뭐 정권이랑 잘 싸워보려고 박근혜 뭐 대통령 뭐 싫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 음모론은 뭐냐면 진영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상이 달라요. 양상이. 본인의 영향력 확대죠. 네, 양상이 달라가지고 흔들리는 것이고 이게 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예전만한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가 더 이거잖아요. 조선일보가 이겁니다. 네. 우리 장해찬 부원장, TV조선 이겁니다. 네. 장해찬 부원장 굉장히 방송 위험- 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책상을 조선일보가 아주 좋아요. 책상을 탕탕 치면서 조선일보 사설 막 공격하잖아요. 옛날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언제까지 옛날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보든 보수든 있는 균열이고 변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찬이 좀 혼나야 됩니다. 네.